룩스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파스칼이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이름을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데, 파스칼은 프랑스의 철학자로 그의 사상은 빵세라는 저서에 남아있고, 프랑스어 빵세는 생각이라는 뜻이므로 깊은 생각을 기록했다는 의미에서 명상록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클레오파트라의 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유명한 구절이 빵세에서 유래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조상의 왕조를 지키기 위해 온갖 힘을 쏟은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여왕으로 로마의 집정관 카이사르와 결혼했고, 카이사르가 암살된 후 로마 장군 안토니우스와 다시 결혼하지만,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함대가 악티움 해전에서 카이사르의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에게 패배한 후 기원전 30년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하면서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노력은 비극으로 끝나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휘하 장군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에 세웠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도 멸망하고 헬레니즘 시대도 끝이 납니다. 로마 장군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의 누이와 이혼하고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하면서 비극을 자초했는데, 클레오파트라의 코높이가 조금만 높거나 낮았어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파스칼은 생각했습니다. 광란의 전쟁에서 냉정을 유지하던 카이사르나 안토니우스 같은 영웅들도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는 감정을 이기기에 부족하여 무릎을 꿇었는데, 인간은 과연 감정 측면에서만 미약한 존재일까요? 자연에서 인간은 신체적으로도 매우 약한 존재이기에 몇 방울의 물만 없어도 목이 마르고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결코 채울 수 없이 광활한 우주,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인간은 티끌만큼 미약하지만 생각하는 힘에 의해 존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물질의 소유보다는 깊은 생각의 사유를 통해 존엄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이전 여행에서 살펴보았듯이 이탈리아 과학자 토리첼리가 1643년 유리관 실험에서 토리첼리의 진공을 발견하고, 760mm 높이의 수은 기둥이 대기의 공기 무게가 그릇의 수은 표면을 누르는 압력 때문에 지탱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대기압의 존재가 밝혀집니다. 수은 기둥 760mm 높이가 공기 무게 때문에 생긴다면 높은 산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파스칼은 공기 무게 때문에 대기압이 생긴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공기층의 두께가 얇아지므로 높은 곳에서는 공기 무게가 누르는 대기압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프랑스 남부 지방의 산악 근처에 살던 누이 남편에게 실험을 부탁해서 1648년 높은 산에서는 수은 기둥의 높이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한 후 공기 무게에 의한 대기압이 수은 표면을 누르면서 수은 기둥이 유지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 무심코 밥을 지을 때 열을 받은 밑부분은 까맣게 타버리고 윗부분은 설익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산 위에서는 대기압이 낮아져서 물이 쉽게 증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오늘날의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상식을 얻기까지 토리첼리, 파스칼과 같은 선각자들이 호기심과 끈기를 가지고 대기압을 연구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유리관 실험에서 유리관 내경에 따르는 면적이 다르더라도 수은 기둥의 높이가 똑같이 760mm 정도 된다면 유리관 안에서 단위 면적당 수은 기둥의 무게가 동일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위 면적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압력이라고 정의하므로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무게 또한 압력이 되고, 그림처럼
유리관 밖 액체 표면에 작용하는 대기의 압력이 유리관 내부로 전달된 후 그 압력이 수은을 밀어올려 수은기둥 760mm 무게의 압력을 견디므로 압력은 방향에 상관없이 수은이라는 유체를 통해 모든 방향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파스칼의 법칙인데, 파스칼이 1647년경 발견한 파스칼의 법칙에 의하면 용기에 갇혀진 비압축성 액체에 압력을 가할 때 액체를 통해 모든 방향으로 압력이 똑같이 전달됩니다. 파스칼은 1646년부터 1648년까지 토리첼리의 이론에 큰 흥미를 느끼고 자연계에는 진공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추종자들을 반박하면서 토리첼리의 진공을 적극적으로 옹호했고, 수은, 물, 기름, 공기 등 다양한 유체 실험으로 유체 특성을 통찰하면서 1647년경 파스칼의 법칙을 발견하고 이 법칙을 근거로 주사기와 수압프레스를 발명했습니다. 파스칼은 그림과 같이 구멍 뚫린 공과 피스톤 플런저가 연결된 주사기를 발명했고, 이 주사기에 물을 채운 후 플런저를 누르면 모든 방향으로 똑같은 압력이 물을 뿜어내면서 파스칼의 법칙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자동차의 제동장치에도 파스칼의 원리가 이용되는데, 수압프레스와 제동장치는 좁은 면적에 힘을 가하고 압력을 넓은 면적으로 전달해서 큰 힘을 얻는 장치들입니다. 수학자로도 유명한 파스칼은 기대값을 추론하는 확률 이론에 기여했고, 이항계수를 계산할 때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해 흔히 들을 수 있는데, 발명가이기도 한 파스칼은 파스칼린이라는 기계식 계산기를 개발했고, 파스칼린은 10대 1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십진수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자릿수 올림과 내림을 처리했습니다. 파스칼은 비록 갈대처럼 몸은 약해서 39세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철학, 과학, 수학, 공학 등 다방면에서 생각하는 힘의 본보기로 남아있고, 이번 여행에서 파스칼의 명언, 산 위에서 밥을 태우기 쉬운 대기압, 토리첼리의 실험을 통찰한 파스칼의 법칙 등 오늘날까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파스칼의 업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술 배경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 지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과 과학 지식을 공유하면서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수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